40년간 책을 읽고 정리했던 제가 단 3일 만에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도서관 사서였던 저는 수없이 많은 사기 예방 책을 읽었습니다. 노후 자산 지키기, 스마트폰 사기주의보, 심지어 텔레그램 투자 사기 실태까지요. 그런 책들을 시민들에게 추천하던 제가 정작 제 돈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석 달 저는 책 속 피해자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책에서 본 그대로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통장엔 진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책에도 없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서연숙. 올해 나이 63입니다. 평생을 책 냄새 가득한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관장님이 수고했다며 손에 쥐어준 감사패가 아직도 거실 장식장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해준 꽃다발의 향기도, 후배들이 아쉽다며 꼭 안아주던 따뜻함도 아직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시원섭섭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안도감이 컸지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평생을 벗어나고 싶었던 그 조용한 도서관이 이제는 그립습니다. 매일 아침 정리하던 책들도, 시민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던 그 시간들도 모두 그립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근합니다. 아직 정년이 남았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니 낮 시간은 온전히 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 의미 없이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아보지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들의 활기찬 모습에 괜히 위축되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번듯한 아들 내외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착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 녀석이 얼마 전에 그러더군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전세금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요. 애써 웃으며 천천히 알아봐라. 살다 보면 다 방법이 생긴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갔습니다. 평생 자식 의식주 걱정 없이 키워낸 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엄마가 된 것 같아 낯이 뜨거웠습니다. 퇴직연금이 나오니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 내외 전세금에 몇 천만 원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서울 근교 전세금이 3억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울까 싶었지만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번호도 없는 이상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루 20만 원. 수익 보장, 연령 무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한 재택 부업. 처음에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가 어디 있나 싶었지요. 40년간 도서관에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사기 예방 책들을 읽었던 제 눈에도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20만 원. 만약 정말이라면 한 달이면 600만 원입니다. 몇 달만 고생하면 아들 전세금에 큰 힘을 보태줄 수 있겠다는 계산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흔든 것은 연령 무관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저를 써줄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니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다시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는 제게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고 제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의 한숨 섞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엄마,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그 말을 할 때 아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혹시 모르지 않나? 그냥 어떤 건지 알아만 보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란색 링크 주소를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텔레그램이라는 처음 보는 메신저 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정도만 사용했던 저에게 텔레그램은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와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고지어 박진우 팀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단정하게 양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더군요. 서연숙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온라인 마케팅 부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내는 메시지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시작하는 문장에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쇼핑몰의 판매 수치를 돕는 정식 등록업체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간단한 상품 구매와 리뷰 작성을 통해 저희의 업무를 돕고 수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정중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어떤 회사의 재택 근무사원으로 채용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었지요. 의심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의 안내를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40년간 일하며 쌓은 꼼꼼함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2만 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시고 구매 완료 화면을 제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건 값을 제가 먼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돈을 먼저 입금하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며 답장을 하지 않자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자금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만 실제 판매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미션 완료 즉시 원금 2만 원에 수수료 5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을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저희 시스템상 30분 이내로 처리가 완료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확실히 내 돈으로 사야 진짜 판매 기록이 남는 것이겠지요. 2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날린다 해도 생활에 큰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좋습니다.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저는 안내받은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하고 구매 완료 화면을 캡처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정산팀에서 확인 후 입금해 드릴 겁니다. 그 잠시가 제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0분이 넘어가자 역시나 사기였구나 하는 생각에 실망감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2만 원에 이렇게 가슴을 졸이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지. 도서관에서 읽었던 사기 예방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들에 나왔던 피해자들처럼 저도 당한 걸까요? 그렇게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1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오은행 서현숙님 계좌에 7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7만 원, 정확히 7만 원이었습니다. 제 돈 2만 원에 수수료 5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보낸 지 2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미소라기보다는 안도의 한숨에 가까웠을 겁니다. 사기가 아니었다. 정말이었다. 그 순간 단순히 7만 원을 벌었다는 기쁨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은퇴 후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고 돈을 벌기에는 너무 뒤처진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제 손으로 직접 돈을 번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쉽고 빠르게 말입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처음으로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나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희망,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설렘이었습니다. 5만 원이라는 돈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때 박 팀장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미션 완료를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팀 미션 안내를 도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럼요.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새로운 안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게 VIP 팀 미션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혼자서 하던 것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 큰 금액의 미션을 수행하고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팀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부담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라도 챈 듯 박 팀장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선생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이미 많은 회원님들이 팀 미션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제가 VIP 전용 채팅방으로 초대해 드릴 테니 먼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구경만 해보는 것이니 손해볼 것은 없었지요. 제가 수락하자 그는 곧바로 저를 수십 명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마자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미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손주 유치원비 벌었습니다. 500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네요. 이번 달 병원비 걱정 없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메시지와 함께 올라오는 것은 실제 입금 내역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박 팀장에게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대화를 읽어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도 있었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도 있었으며 본업이 있는 직장인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외로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도서관 동료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아들 내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엔 괜한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채팅방은 달랐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어떤 조직에 속한 것 같은 든든한 소속감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을 떠난 후 잃어버렸던 그 소속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채팅방의 분위기를 살피던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첫 팀 미션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만 원을 투자해서 명품 시계의 판매를 올리는 미션이었습니다. 200만 원, 제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채팅방 안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소소한 시작이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매달 꾸준히 수익 내고 있어요.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남편 몰래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었던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원래 그 돈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돈이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 다시 가슴이 졸아왔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팀이 함께한다는 생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다른 팀원들도 입금 완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도 200 입금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다 같이 성공해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정말로 제가 어떤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는 500만 원, 원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도 하룻밤 사이에 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 평생 땀 흘리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40년을 일하며 받았던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그에 맞먹는 돈을 번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회다. 나는 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저는 채팅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처럼 입금 확인 사진을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연숙님 저희 팀의 자랑입니다. 다음 미션도 함께해요. 화면을 가득 채운 축하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며칠 동안 꿈을 꾸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도서관 동료들과 개모임을 했더니 목돈이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의심 없이 좋아하며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거짓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곧 더 큰 돈을 벌어 남편을 기쁘게 해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들을 불러내어 근사한 한우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 후에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을? 아들은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세금 보태는데 쓰렴 한참 모자라겠지만 엄마가 조금씩 더 도와줄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지난 석 달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다시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 바로 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박 팀장에게서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그동안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마지막 프리미엄 미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시면 총 3천만 원의 수익금을 정산받으시게 됩니다. 3천만 원. 아들의 전세 자금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끼며 메시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번 미션은 고급 수입차의 판매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자그마치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비상금과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박 팀장은 마치 제 마음을 읽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미션만 성공하면 더 이상 투자하실 필요 없이 수익금만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이미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팅방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미션이군요.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집 한 채 문제 없겠어요. 저도 5천 입금 완료했습니다. 다 같이 성공해요.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참여를 외치는 분위기 속에서 저만 여기서 빠진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벌었던 돈은 물론 앞으로 벌게 될 3천만 원까지 모두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은 3천만 원으로 아들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행복해하는 모습, 손주가 태어나서 웃는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쓰기 위해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아 따로 떼어 놓았던 통장에 손을 대기로 한 것입니다. 그 통장에는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모은 돈도 있었고 제 퇴직금 일부도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돈은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려고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그래, 며칠만 쓰는 거다. 수익금이 들어오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다시 채워 넣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 아빠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계속 휴대폰만 보고 계신다고 걱정하시던데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친구들이랑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하느라 그런 거야.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아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 엄마가 애도 아니고 엄마만 믿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곧 좋은 소식 있을 테니 기다리기나 해.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박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금액이 큰데 무슨 용도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 전세금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곧 받을 수익금으로 정말로 아들 전세금을 도와줄 생각이었으니까요. 송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빠져나간 통장에는 고작 몇십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일이면 8천만 원이 들어온다. 원금 5천만 원과 수익 3천만 원.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불안과 죄책감을 씻어낼 거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채팅방에도 입금 완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서연숙 5천만 원. 입금 완료했습니다. 곧바로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내일이면 큰 부자시네요. 함께 성공해요. 팀장님, 정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밤 설렘 반 불안 반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진다. 그런 생각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약속된 입금 시간이었습니다. 9시부터 저는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되자 박 팀장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거래량이 폭주해서 저희 쪽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자금이 시스템에 묶여버렸습니다.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 마십시오. 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묶인 자금을 풀려면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예치해서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보증금 2,500만 원을 더 보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단돈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묶인 돈부터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돈만 들어오면 제가 얼마든지 제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대답은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시스템 규칙상 예외는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한 분 때문에 다른 팀원들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자정까지는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계정은 물론 팀 전체의 자금이 동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니. 채팅방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서연숙님,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저희 돈까지 다 묶이게 생겼어요. 어르신 제발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저 이 돈 날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해결 안 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수십 개의 원망 섞인 메시지가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응원해주던 따뜻한 동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제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미안한데 1,0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는 제게 다들 당황하며 난색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연수가 무슨 일이야?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텔레그램 사기 많다던데. 친구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돈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자 박 팀장의 메시지는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숙 씨, 이대로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회원들도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제 휴대폰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박 팀장에게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그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화면에는 차가운 안내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삭제된 방입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텔레그램을 껐다 켜기를 반복했습니다. 친절했던 박 팀장의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친절했던 상담원도, 저를 응원해주던 팀원들도, 하룻밤 사이에 기적 같던 수익금도 모두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무런 표정 없이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40년의 세월이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만 믿어라 호언장담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어느새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어질 듯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차마 전원을 끄지도 못하고 그저 소리 없는 비명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끊기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계약금 오늘까지 넣어야 한대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그 평범한 아들의 안부 문자가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들의 문자에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장난 기계처럼 소파에 앉아 동이 트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시민들을 도우며 월급을 받아 가족을 돌보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쌓아 올린 제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밤새 거기 앉아 있었어?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돈 없어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이? 비상금 통장 5천만 원 다 없어졌어요. 남편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텔레그램 화면을 보던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 설마. 이거 사기야, 사기. 어떻게 이런 뻔한 수법에.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돈이 들어왔어요. 2번, 3번 다 들어왔다고요. 제 울음소리에 놀란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저를 일으켰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그날 우리 부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텔레그램 투자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범인들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사실을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 좁은 집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아들의 이사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돈을 보내라고 독촉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엄마만 믿어라던 제 목소리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그 많은 사기 예방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에게 그 책들을 추천하며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책으로만 알았던 사기가 제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책에서 본 그대로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신뢰를 쌓고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는 수법, 단체 채팅방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한다는 착각을 주는 방법, 마지막에 시스템 오류라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패턴, 모든 것이 책에 나와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그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저희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만 더 일찍 엄마 마음을 헤아려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돈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의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 저는 그저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아직 가족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약하고 절박한 마음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진우 팀장도 채팅방의 수십 명 회원들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들이었습니다. 정교한 연극에 저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쉽고 빠른 돈,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수익, 세상에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달콤한 말 뒤에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덫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유혹에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제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한마디만 나눌 용기가 있었더라면 저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상의하는 것, 그것만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제 가족에게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갈 겁니다.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년퇴직을 했지만 시간제 사서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이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사기 예방 관련 책들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민들에게 추천하기 위해 읽었다면 이제는 제 경험을 더해 다른 분들께 진심으로 경고하기 위해 읽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기도 합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라고 말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처음에 작은 금액으로 실제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것은 신뢰를 쌓기 위한 미끼입니다. 사기꾼들은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낚아갑니다. 둘째로 단체 채팅방의 다른 회원들은 모두 사기꾼의 동료이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피해자는 당신 혼자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시스템 오류나 보증금 같은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텔레그램이나 생소한 메신저를 통한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식 금융회사는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합니다. 다섯째로 연령 무관, 학력 무관, 경험 무관이라는 말은 누구나 속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여섯째로 가족 몰래 큰 돈을 움직이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잘못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십시오. 부디 저의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값싼 교훈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5천만 원을 잃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의 허무함,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은 욕구,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정상적인 감정을 악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가족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당신을 속입니다. 그러니 이런 감정이 들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저는 40년간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정작 제 인생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